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총회 개최 등 권고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자원순환센터와 매립장 등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정리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달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권고안을 순천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의 가동 중단 이후 지역 내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가 어제부터 순천만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맡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음악 공연과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무대가 펼쳐지며 순천만의 생태 환경을 주제로 선상 투어와 학술 대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순천만 습지에서 교량교 구간 양쪽 갓길에 임시 주차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고흥 해창만 담수호에 들어서는 수상 태양광 시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 주목받았는데 정작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흥 포드면에 있는 대규모 담수호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3월 이곳에 95메가와트, 축구장 100여 개 크기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한 건을 군 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임대료와 지역 발전기금을 받고 주민들은 자본을 투자한 다음 배당금을 받는 국내 최초의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 홍보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고흥 지역 민간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달 31일 임대 우선 협상 대상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부 이장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권유하고 소수의 주민들만 앉혀놓고 주민 설명회를 진행해 어떤 사업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허위된 정보를 가지고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다시 해주라. 여론조사 해가지고 진짜 찬성이 나오면은 수긍하겠다. 심지어 설명이 부족한 탓에 주민 참여형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일부 찬성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많은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 참여형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존폐를 전제로 한 환경 영향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해창만 담수호는 인근 농경지 500헥타르의 농업 용수로 쓰이고 연안의 석화 양식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 경남 등 수상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대형 녹조류가 발생하고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이상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시간당 200만원 침수된다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20%를 차지하는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은 자 160인 와도 200mm 효과가 있다. 예. 그럼 너무나 침수가 더 잦아진다. 고흥군은 주민들의 반대 주장은 알고 있지만 우선 계획대로 진행한 뒤 내년 초 시행될 환경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당분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중당이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쌀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쌀값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며 농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적용될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이 80kg 기준으로 192원에 그치고 있다며 수확기에 정부가 구곡을 방출하는 것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이 최신 다목적 어업 지도선을 새로 건조해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203호로 명명된 고흥군 어업 지도선은 설령 23년인 노후 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조됐으며 총 톤수는 44톤, 승선 정원 20명, 최대 속력은 32노트의 최신 선박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어업 지도선의 신규 취항으로 불법 어업 단속뿐 아니라 해양오염과 적조, 재난 발생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전남 동부권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70여 년 만에 여순 사건 관련 첫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은 인근 광양으로 확산됩니다. 여순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전후까지 광양 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피해자는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죽음을 많이 했죠. 전부 다가 억울한 죽음이다. 앞으로 여순 사건이나 그 아픔을 전부 다 이번에는 풀어야 될 걸로 봅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는 올해 여수 순천에 이어 광양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순 사건 등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인 희생자 조사와 발굴,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여순 사건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역사적 상흔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지역민들은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이 국회 특별법으로 이어져 그 진실을 규명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여수 돌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두택지 상수관로 교체 공사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대화도시가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술적인 문제 등을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짜 면허증이 발급될 정도로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개인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고 파는 일이 인터넷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은 물론 원천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과 각종 증명서, 심지어 여권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에 접촉해 위조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30만 원, 운전면허증은 50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작이 완료됐다며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처럼 제 얼굴이 들어가 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 등은 다른 사람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짜 신분증 매매가 가능한 것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발급 체계가 허술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으로 사진을 비교하거나 사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짜 면허증을 발급한 운전면허 시험장의 본인 확인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 당사자가 위조를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다른 사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은 동사무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증은 사진이 본인과 다를 경우 신분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분실 등을 이유로 재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한 해 100만 건, 주민등록증은 150만 건입니다. 이 가운데 잘못 발급되는 신분증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도난, 분실, 그다음에 부정발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가 신분증 부정발급으로 적발한 건수는 한 120건이나 채 안 될 겁니다만 신분증 위조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본인 확인과 정보관리 수준으로는 가짜 신분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단지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기준치보다 망가는 0.03, 철은 1.53을 초과했다며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 분석을 의뢰하고 내년 수질관리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에도 수돗물에서 망간이 초과 검출됐으며 순천시가 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계절과 수온 변화를 이유로 본격적인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읍 초남 일반 산단 내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국비 추가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국비 3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잔여 부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초남 일반 산단 내 4만 5천 제곱미터에 39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광양시가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노후 터널과 공원들의 LED 조명을 전면 교체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각각 20%, 민간 자본 60%로 17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노후 터널과 공원의 조명 2,690개를 교체합니다. 교체된 LED 조명은 준공 시점부터 5년간 무상으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며 민간 투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전기 요금과 유지 보수비 절약분으로 5년간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 정문의 회전교차로가 개통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박람회장 정문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실시해 오는 6일 개통할 예정이라며 교통정체 해소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르신다면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시정이 좋지 못한 곳들이 많은데요. 현재 부여의 가시거리가 50m, 이천도 6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안개에 미세먼지가 일부 뒤엉키면서 현재 경기 남부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와 충청, 전북과 경북지방은 아침과 밤 시간대 공기가 약간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퍼지면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 부산은 20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복산 행각이 일어나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2도, 강릉 9.9도, 전주는 5.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0도, 부산 20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